나이는 30대 초반이고 현재 송파구에서 1인 예약제로 운영되는 왁싱샵을 2년째 운영 중이며 친한 여동생의 왁싱샵 가끔 알바도 뛰는 남자 왁서입니다. 저는 콜떼기 당시 강남 .5 술집에서 일하다 만난 동생인데 지금의 저를 키워준 동생이기도 하며 동생이 강남에서 왁싱샵과 네일샵을 좀 크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월요일, 목요일 2일은 여동생 샵에서 무료로 손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다고 해야 할까요? 동생이 인스타에서 팔로워가 많아서 예약은 항상 많더라고요. 이쁘기도 하고요. 여동생이 거의 누나처럼 이것저것 알아봐주고 금전적인 것도 지원을 해줬고 아마 답변하면서 예감이 자주 등장할 것 같네요. 점순이라 칭하겠습니다. 지금도 점순이라 부르는데 맨날 뒤진다 이러긴 하네요. 점순이라 부르게 된 건 .5 술집에서 일하는 동생이랑 어떻게 친해질까 하다가 본명도 모를 때 윤서라고 부르라길래 가명인데 나는 점순이라고 부를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운영 중인 1인 예약 왁싱샵과 동생의 왁싱샵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고등학교도 안 간 중졸입니다. 그냥 고등학교보다는 술집에서 일을 일찍 시작했어요. 집이 지금은 내방역이라는 7호선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그냥 빌라촌이었죠. 거기서 크면서 일찍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호프집에서 2년 넘게 일한 곳도 있었고 호프집이랑 편의점 알바도 같이 하면서 컸습니다. 그러면서 방배동 뒷바부터 알바하면서 삐끼도 해보고 정바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얼마 안 되어서부터 편하게 일했었어요. 가끔 혼자 오시거나 친구랑 오시는 손님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고 궁합이 잘 맞았던 당시 40대 중반 전문직 미혼 누나와 만나게 되었지만 누나가 같이 살자고 해서 꽤 오래 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용돈도 주는 대로 받았고 일하는 것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해외 쪽으로 몇 년간 일하러 나가게 되어 저보고 그냥 자기 집에서 살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따로 나오게 되어 설릉에 오피스텔을 하나 매수하였습니다. 누나가 많이 이뻐해줬어요. 제가 돈 달라고도 안하고 저는 주말에는 보통 집에 있으면서 누나가 바쁘니까 집 청소하고 세탁소 옷 맡기고 찾아오고 걸어놓고 청소기 한번 돌리고 힘든 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 나면 커피 마시러 가서 영화 한번 보고 가끔 아울렛 다니고 그러다 보니 누나가 그래서 많이 이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도 어느 정도 보태주셨어요. 누나가 차량을 정리하지 않고 저에게 넘기면서 명의 이전도 해주게 되어서 제네시스 흰색 차량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저는 가게에 일하러 주말에 잘 안 나가다 보니 잘 나가는 선수는 아니어서 점점 장사도 잘 안되고 공사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점점 손님이 줄었는데 거기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선수의 메인이었는데 제가 뺏은 것처럼 보여서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정이 떨어져 가는데 마침 차량도 있겠다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다 콜떼기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으로 본격적으로 강남에서 콜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락시장 노래방 콜떼기까지 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가락시장 노래방 손님들 씀씀이가 강남보다 클 때가 많아 어느 순간부터는 가락시장 노래방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순이가 그 당시 네일샵과 왁싱샵 오픈을 하겠다고 금매로 나온 상가나 샵하던 곳들을 같이 보러 다니기도 하다가 저보고 너도 따나 그래야 무료로 써먹지 인건비가 비싼데 하면서 저도 그때부터 살짝 느낌이 오기 시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샵 창업은 자격증 취득 후 민간 자격증 취득하면서 아카데미에서 실습하고 그 후 동생 샵에서 선착순 예약 한 달 무료 이벤트 하면서 1일 1명 무료 30일 동안 30명을 하면서 점점 손에 익기도 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왁스, 수분젤 같은 것도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지금은 1인 샵은 모든 걸 제외하면 약 평균 600만원 정도 이익이 됩니다. 일요일은 휴무합니다. 그리고 점순이가 가끔 100만원에서 200만원 줄 때도 있고요. 평균 통장에 600만원에서 700만원은 매달 계산도 안 해보다 이번에 해보았어요. 건물주한테 무료로 코털 왁싱 해준 게 컸네요. 주변에 소개로 코털하러 오시는데 오셔서 가실 때 꼭 5만원짜리 한 장씩 주고 가셔서 쏠쏠합니다. 보통 50대부터 코털이 흰털도 있고 잘 안 뽑힐 때도 있어서 그러신지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왁싱도 소개로 꽤 오셨고요. 매출 10% 정도는 건물주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무조건 안에 싹 공사를 해야 하니까 저는 무조건 1인 예약제니까 임대료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다 지금 14평 임대료는 120만원입니다. 많이 깎았어요. 15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건물주에게 언제든지 왁싱과 코털 제모 해드리겠다고 깎아달라 하니
코털 제모해보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꼬셨거든요. 깎아주셔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은 싹 다 했습니다. 모든 전구부터 스위치까지 시스템 에어컨까지 2,4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자재랑 가구들 이것저것 총 창업하면서 총합 6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점순이보다 저렴하게 했더니 배 아파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들로 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눕거나 엎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다보니 너무 푹신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은 앞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이익 평균을 작게 잡으면 평균 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벌 때는 점순이가 저에게 용돈 주고 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000만원 넘을 때도 있죠. 저는 커피 머신하고 차 종류 좋은 걸로 양이 작지만 좋은 제품으로 구비하고 연령대별로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5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 3-4잔의 커피를 사 먹지 않고 내려서 먹으니까요. 그리고 제빙기 좋은 걸로 뒀습니다. 재료비는 많을 때는 100만원 정도 미만으로 나가고요. 올인원 PC 사양 좋은 거와 무선 키보드, 마우스 2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갔네요. 매달 달라요. 신기하게 주로 여성 손님이 많은데 여성 학설을 원하면 프리랜서 직원이 예약 나라고 매출을 나눠요. 그리고 상관없다고 하시면 제가 진행을 하고요. 프리랜서 직원은 다른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직원도 점오 출신인데 자격증 다 갖고 있고 샵도 운영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기고 지금은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이따가 써보겠습니다. 단골 손님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냥 커피 마시러 오는 손님도 있고요. 스케줄이 뻔히 아시니까요. 그럼 같이 차 한잔 하거나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술 한잔 먹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워낙에 왁싱할 때부터 작업을 치셔서 넘어가주고는 하는데 단골분들한테는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 날짜별로 손님이 나눠지긴 해요. 월 목점순위 내주고 화수금토 실제 샵은 4일간 운영되네요. 그래서 예약이 거의 금방 꽉 차서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 날도 있어요. 그날은 10명 정도 했나? 단골 손님의 경우는 꼭 그 시간만 된다고 하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8시에 클로즈합니다. 9시에 오신다는 분 해드려야죠. 그럼 그날은 알차게 예약이 됩니다. 동의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받는 거 그리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녹취를 씻을 시간 동안 틀어놓겠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거부하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꼭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힘든 부분은 일반 제모가 아닌 브라질리언 왁싱 고객님들인데요. 프리랜서 직원이 샵을 매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클렌징과 전처리를 했는데도 냄새가 너무 심한 분들이 꽤 많아요. 사문 냄새가 다른 분들이 있고 저도 겪어보니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뚫고 들어오니까 헛구역질을 계속하더니 며칠 동안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밥도 못 먹고 하더니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임자가 나타나서 바로 매각한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비물이 엄청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계속 닦아야 하고 닦으면서 하는데 계속 더 나오더라고요. 짠내 쩐내는 기본이고요. 물론 저는 티 안 내면서 합니다. 닦는데 좌우로 몸 비트는 분도 계시고 팍팍 닦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닦으려고 쓱 닦는데 제 팔뚝에 묻은 적이 있는데 냄새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티 안 내고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손님이 토한 경우도 많이 있고 치마 입은 상태로 똥 싼 분도 있고 비위가 저는 센 편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로마 오일 마스크에 한 방울 뿌리고 기분 좋게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인중에도 살짝 바르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본인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걸 아셨는지 다음날 이쁘게 하고 오셔서 음료와 빵을 사다 주시면서 부끄러운데 냄새 많이 났죠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분에게 저는 아닙니다. 괜찮았습니다. 했더니 병원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단골입니다. 지금은 자주 장난으로 자주 유혹해요. 힘든 걸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좀 더 세게 닦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수분젤 같은 경우 소중히 옆까지 팍팍 발라달라고 쩍 하고 벌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단골분 중에는 자기가 양쪽 엉덩이 잡고 벌리시는 분도 있어요. 응꼬할 때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그럼 저는 절대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별 반응 없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불편해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편하다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자기 소중히 비비면서 흥분되지 않냐라고 하셨던 분이셨죠. 그분에게 네 아닙니다. 제대로 누워주세요. 그런 말 잘 또 듣더라고요. 근데 오실 때마다 그래요. 자꾸 자기 거 비비면서 넣고 싶지 않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절대 반응해주지 마세요. 그냥 상상으로 돈이다 생각하고 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용 피부국가 자격증을 따면 피부에 대한 시술이 허용되는 자격과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미용피부 국가 자격 증반에 수강을 4개월짜리 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필기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아는 게 없었는데 마침 국비 지원반이 있다고 등록하면서 필기 합격 후 실기를 남겨놓고 그 후 아카데미에서 왁싱 코디네이터 민간 자격반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국가 자격 증반은 기본적인 제모만 배우는데 저는 추후 왁싱샵에서 경력을 좀 쌓은 후 창업을 목표이기 때문에 부위에 맞는 왁스 종류와 사용법도 배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실습도 나가기도 하고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데 남자 왁서는 여성을 실제 모델로 경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초반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카데미 동기들하고 절대적으로 이성이 아닌 비즈니스로 친해지세요. 잠깐 즐겨보려다 소탐대실할 수 있습니다. 자산입니다. 저는 동기들 몇 명 해주고 저도 받으면서 정말 큰 공부했어요. 서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지금은 다들 창업해서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자 왁서의 포지션이 좀 초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고 실습을 위해서는 아카데미는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카데미에서 동기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포지션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쁘다고 사기를 하지 마시고 물론 사귀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리고 등록 전 남자가 적을 때 들어가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저는 남자 왁서와 여자 왁서 비율이 남자가 3이면 여자가 7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모델 차청하세요. 그리고 모델 요구도 하시고요. 먹고 사는데 뭘 따질 건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통하면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전주역 신도시에 공실이 많아서 손님 중에 한 분이 상가가 안 팔려서 공실 있는 게 2개 정도 있다고 쓰려면 공과금만 내고 쓰라고 해서 지금 내가 할까 직원을 두고 왔다 갔다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매도하시면 철수하면 된다고 하니 좋다고 하셔서 지금 전주역 신도시에 일주일에 한 번은 다녀오고 있습니다. 창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창업하시기 전에 자격증부터 취득하시고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